런던 소호의 조용한 골목,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고풍스러운 찻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늘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은색 티포트에서 김이 올라왔으며 스콘 위엔 정갈한 클로티드 크림이 발라져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찻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 대신 바로 맞은편 한눈에 보기에도 소박한 도시락 가게 앞에는 매일같이 긴 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줄을 서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런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다름 아닌 한국식 도시락, 고작 밥과 반찬 몇 가지로 구성된 그 도시락이 왜 런던의 전통을 흔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국의 전통이 흔들리고 있어요. 누가 그랬죠? 처음 들었을 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저에게 있어 영국의 전통은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들이었거든요. 애프터눈 티, 따뜻한 스콘, 고전 클래식이 흐르는 찻집의 분위기, 그 중심엔 항상 클로에 윌리엄스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중심가 소호에서 20년째 윌로우 티룸이라는 전통 찻집을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런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때 홍차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들었어요. 젊은 시절 유학까지 다녀온 차 전문 바리스타로 저는 영국식 애프터눈 티를 예술로 끌어올리겠다는 사명감으로 가게를 꾸려왔습니다. 저희 찻집은 한때 런던의 명소 중 하나였어요.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 앤틱한 도자기, 직접 만든 스콘과 샌드위치, 그리고 계절마다 바뀌는 티 블렌딩 메뉴까지 정통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자부심으로 모든 걸 준비했죠. 손님들은 고요한 음악과 함께 차 한 잔을 음미하며 하루의 바쁨을 잠시 내려놓는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정오가 지나도 텅 빈 좌석들, 늘 가득하던 예약 명단이 점점 줄어들고 단골 손님들마저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절 탓이라 생각했죠. 또 코로나 이후의 여파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가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 가게는 선무즈 런치박스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고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점심시간만 되면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도시락 가게겠거니 했어요. 런던 중심가엔 매년 수많은 신생 식당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줄이 점점 길어지고 사람들의 표정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해 보였어요. 심지어 제 조카 리사까지도 어느 날 도시락을 들고 찻집에 나타났어요. 이모, 이거 드셔보세요. 진짜 최고예요. 요즘 런던에서 완전 핫한 거 몰라요? 그녀는 제게 한국 도시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빔밥 도시락, 굴고기 도시락, 김치 도시락. 이름도 생소했고 무엇보다 제게는 간편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 자존심이 거절한 거였어요. 리사야, 이모는 20년째 정통 찻집을 지켜왔단다. 그런 즉석 도시락 따위는. 그 말에 리사는 씁쓸한 미소만 지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찻집 문을 열며 마주한 창밖 풍경 도시락 가게 앞에 줄을 선 30명이 넘는 사람들, 젊은 직장인들, 관광객, 심지어 이웃 주민들까지.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들도 보였어요. 제 찻집의 단골이었던 사람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저 도시락이 뭐라고. 그날 저녁, 제 오랜 단골이자 이웃인 헬렌 할머니께서 찻집에 들르셨어요. 클로에, 요즘 기운 없어 보여서 이거 하나 가져왔어. 그 가게 도시락인데 난 너무 맛있더라고. 그녀가 내민 건 정갈한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흰 밥, 채소 나물, 고기 반찬, 그리고 붉은 김치까지. 처음엔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뭔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정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찻집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저는 헬렌이 건넨 도시락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포장을 벗기며 묘한 두근거림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이게 진짜로 뭔가 다를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정통을 고집하던 제 기준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시락 하나가 런던의 한 찻집 주인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믿기 힘들겠지만 그건 분명히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시락을 아직 먹지도 않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변화의 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도시락은 어떤 새로운 문화의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파도를 외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든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식 도시락이라는 음식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껏 지켜온 모든 가치관과 철학에 도전하는 일이란 걸요. 정통을 고수하는 게 진짜 미식일까? 그 질문은 도시락의 포장을 열기도 전에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김치 냄새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깊은 향이 느껴졌어요. 강하지 않고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진득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불고기의 부드러운 식감과 달큰한 간장 양념이 입 안가득 퍼졌고 곧이어 고소한 참기름 향이 따라왔습니다. 그 맛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오히려 계속 먹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더군요. 그 다음은 김치였어요. 살짝 겁이 났지만 왠지 이 도시락을 완성시키는 열쇠 같았죠. 한 입, 순간 상상도 못한 맛이 입안을 맴돌았습니다. 새콤하고 짭조름한 첫맛, 뒤따르는 은근한 매운맛, 그리고 발효 특유의 깊은 풍미. 그냥 절인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화와 역사, 시간이 담긴 음식이라는 것이 첫 입에서부터 느껴졌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도시락은 영양, 맛, 색깔, 조화 모든 요소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설계된 작품 같았죠. 화려한 플레이팅도 값비싼 재료도 없었지만 이 도시락에는 정성이라는 미식의 핵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분도 되지 않아 저는 도시락을 말끔히 비웠습니다. 숟가락으로 마지막 밥풀 하나까지 긁어 먹은 제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이상하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지켜온 전통, 그것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통하는 걸까? 변화를 거부한 채 나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흘려보냈을까?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 그리고 정성이라는 한국 요리의 철학까지 읽고 또 읽으며 느꼈어요. 한국 음식은 단지 먹는 것을 넘어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감탄한 것은 도시락 구성에 담긴 균형감이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비타민 all in one. 그걸 어떻게 그렇게 예쁜 색으로 조화롭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정성이라는 말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튿날 아침, 찻집 문을 열자마자 저는 창문을 향해 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줄이 길게 늘어선 도시락 가게. 어제와는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곳의 주인, 이선우 씨는 조용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태도로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직접 도시락을 하나하나 포장하며 때로는 웃으며 간단한 한국어도 알려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왠지 모르게 저도 말 걸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은 찻집에서 조카 리사에게 다시 도시락을 부탁했어요. 리사야, 혹시 어제 먹었던 도시락 오늘도 하나 부탁할 수 있을까? 놀란 표정의 리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인정하신 거예요, 이모? 그날부터였어요. 하루 한 끼 도시락을 먹기 시작한 게 메뉴는 매일 달랐고 그때마다 새로운 맛과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제 입맛이 바뀐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느 날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졌습니다. 직접 가게 앞에 섰고 이선우 씨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도시락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백했습니다. 이 도시락이 제 기준을 무너뜨렸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레시피예요. 도시락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무너진 건 자존심이 아니라 오래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한국 도시락을 처음 먹은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선무즈 런치박스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의 표정은 언제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고 도시락을 받아든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그 반면
제 찻집 윌로우 티룸은 점점 고요해져 갔죠. 그 고요는 예전 같으면 품격으로 느껴졌을 테지만 이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시락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도시락에 담긴 철학과 마음을 존중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찻집의 점심 메뉴를 바꿔보기로요. 한식 도시락의 철학을 영국식 브런치와 결합한 새로운 퓨전 런치 박스를 개발해 보기로 한 겁니다. 처음 이 아이디어를 직원들에게 말했을 때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클로의 진심이세요? 도시락이요? 우리 찻집은 애프터눈 티 전문점인데요. 그들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저 역시 찻집이라는 이름 아래 20년 넘게 전통만을 고수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정통이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속에서도 지켜지는 법이에요. 우리의 전통에 한국의 정성을 더해봅시다. 직원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다행히도 저희 진지함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찻집에서는 매주 하나씩 브리티시한식 퓨전 도시락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요리 자체보다 철학의 충돌이었습니다. 영국 요리는 재료를 조리하고 식재료 본연의 맛보다는 소스의 깊이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반면 한식은 각각의 재료를 다채롭게 조리해 조화롭게 배치하죠. 이 두 문화의 철학을 접목한다는 것은 조리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음식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를 다시 써 내려가는 일이었죠.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 저는 용기를 내어 이선우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찻집으로 그를 초대했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선우 씨, 제 요리에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도시락에서 배운 게 많아요.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로에 씨, 저도 영국 요리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함께 만들어가요. 그날부터 선우 씨와 저는 매일 저녁 찻집에서 메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불고기와 로스트 비프의 절묘한 만남, 된장 소스를 곁들인 감자 크로켓, 김치와 트러플 오일의 비빔 샐러드, 수많은 실험 끝에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었고 드디어 런던 시민들에게 선보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첫날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세 팀, 단 세 테이블만이 저희의 새로운 메뉴를 시도했어요. 그들 중 두 팀은 그냥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떠났고 한 팀은 재밌는 시도네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 속엔 아쉬움과 혼란이 함께 섞여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제 사무실에서 혼자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도시락 하나에 감동받았다고 해서 내가 20년을 바쳐온 철학을 이렇게 쉽게 흔들어도 되는 걸까?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찻집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선우 씨가 서 있었어요. 그는 제게 따뜻한 국이 담긴 작은 도시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위로가 필요할 때 싸주신 도시락이에요. 고된 날엔 음식이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도시락은 단순했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요. 따뜻한 국물과 함께 도시락을 다 비우고 난 그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찻집의 문을 열며 저는 느꼈어요. 전날과는 다르게 제 안에 새로운 용기가 싹 텄다는 걸요. 그 용기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피어난 것이었고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조심스럽게 손님들에게 퓨전 도시락 런치라는 이름으로 다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엔 음식마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불고기는 영국식 로스트 비프와 만나 부드러움과 풍미를 살렸습니다. 이 된장 소스는 고추냉이와 섞어 영국식 피클의 개념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메뉴에 스토리를 담아 전했더니 손님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해가 곧 공감으로, 공감은 감탄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 손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의 런던식 한상 같네요. 그 말은 제게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전통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것임을. 몇 주가 지나자 점심시간이 되면 찻집 앞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도, 조카 리사도, 이선우 씨도 함께 매일 도시락을 준비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티와 도시락이라는 새로운 조합은
런던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늘 변화에 부정적이던 이웃 헬렌 할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클로에, 난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 그런데 내 도시락은 참 따뜻하더라. 홍차와 함께 먹으니 더 좋았어. 그 말에 저는 울컥하며 헬렌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도시락은 세대를 연결하고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었죠. 그 후로도 매일 점심엔 클로의 런던 도시락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가득 찼습니다. 계절마다 도시락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고 영국의 계절 재료와 한국식 발효,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손님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가을에는 단호박과 고등어구이, 겨울에는 오트밀과 된장 크림 스튜, 봄에는 연어와 고추냉이, 나물 도시락 등 그 어떤 요리보다 손님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음식이 되었어요. 또한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국 전통 찻집의 새로운 시도라는 제목으로 저희 찻집을 소개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촬영 당일 인터뷰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도시락이라는 간편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도시락을 편견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성과 균형, 그리고 사람을 위한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그걸 보고 배운 후 제 요리 인생이 바뀌었죠. 도시락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인터뷰가 방송되고 난 후 손님이 더 늘었을 뿐 아니라 영국 전역의 다양한 찻집에서도 저희 도시락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저희 찻집을 찾아와 영국에서 한국의 정성을 느끼고 싶다며 자리를 예약하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문화원에서 저를 초청해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주제는 바로 한식 도시락이 바꾼 영국의 미식 문화. 그 자리엔 셰프, 음식 칼럼니스트, 그리고 음식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가득했어요. 강연 중 가장 인상 깊은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여전히 영국 요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나요? 예전 같았으면 주저없이 예라고 했겠지만 그날의 제 대답은 달랐습니다. 음식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각자의 문화 속에서 발전한 지혜와 사랑, 정성이 있을 뿐이죠. 한국 도시락은 저에게 요리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했고 그 질문에 사람이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날 강연장이 박수로 가득 찼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크게 박수친 이는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이선우 씨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티 도시락 셰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명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명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마다 찻집 주방에 서서 홍차를 우려내고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오래된 잉글리시 티포트 옆에 김치 단지를 놓고 말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문화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 한국 도시락은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이제 그 가치를 세상에 나누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찻집의 유리창 너머로 줄을 서서 도시락을 기다리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날 한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전통과 자존심을 지켜온 한 영국 셰프가 한국 도시락 하나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정말 놀랍고도 감동적이지 않으셨나요? 이 작은 도시락 하나에 담긴 정성, 균형, 따뜻한 철학이 런던의 미식 문화를 바꾸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한식,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고 감동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감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한식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그날까지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